안녕하세요. CKN입니다. F1은 속도와 기술의 극한을 시험하는 스포츠입니다. 그 안에는 언제나 위험이 존재해왔고 드라이버의 생명은 순식간에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모터스포츠 팬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말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규정은 피로 쓰인다는 이야기죠. 누군가가 다치고 누군가가 목숨을 잃었을 때에야 비로소 드라이버를 지키기 위한 규정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F1 역사상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그만큼 가장 많은 생명을 구해낸 기술, 바로 헤일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헤일로가 등장하기 전까지 F1 드라이버의 머리는 거의 그대로 외부에 노출된 채 경기에 나섰습니다. 빠르게 주행 중인 차에서 날아온 파편 하나로 치명적인 결과가 생길 수 있었던 구조였는데요. 2009년 두 건의 충격적인 사고가 일어납니다. 먼저 F2 경기에서 헨리 서티스가 튕겨나온 타이어에 머리를 맞고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헝가리 그랑프리 퀄리파잉에서는 펠리페 마사가 다른 차량에서 떨어진 서스펜션 스프링에 이마를 강타당해 중상을 입습니다. FIA는 이때부터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계기는 2014년 줄스 비앙키의 죽음이었습니다. 일본 그랑프리에서 빗길을 달리던 비앙키는 트랙 정리에 투입된 크레인과 충돌하면서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고 9개월간의 의식불명 상태 끝에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 비앙키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인하여 FIA는 사고로부터 드라이버의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하기로 결심합니다. FIA는 이후 다양한 대안을 시험합니다. 에어로 스크린, 실드 등 여러 보호 장치가 시도되었지만 시야 확보, 공기 흐름, 구조, 강도 등 모든 면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Y자형의 구조물, 즉 헤일로가 최종적으로 선택됩니다. 하지만 발표와 동시에 거대한 반발이 몰아닥쳤습니다. 이건 못생겼다. 오픈힐 레이스카의 개방성과 전통을 파괴하는 장치다. 시야를 방해한다. 심지어 어떤 팬은 이건 더 이상 F1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드라이버들 중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루이스 해밀턴입니다. 그는 도입 전부터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걸 원하는 사람이 없다. F1의 멋과 자유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메르세데스의 토토 울프는 전기톱이 있다면 잘라버리고 싶다고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사고로부터 드라이버의 머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있던 FIA는 전혀 굽히지 않았습니다. FIA는 공개 실험과 데이터를 통해 헤일로가 최대 12톤 이상의 낙하 충격을 견딜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드라이버의 시야 방해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018년 헤일로는 공식적으로 모든 F1 차량에 장착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도입 첫 해부터 헤일로는 사고로부터 드라이버의 생명을 구합니다. 레이스 스타트 직후 첫 코너인 라소스에서 리카르도의 차가 후방 충돌을 당하며 미끄러지고 그 충격으로 알론소의 맥라렌이 공중으로 솟구칩니다. 알론소의 차는 그대로 르클레르의 차량을 덮치며 앞바퀴가 르클레르의 헬멧 바로 위를 스치듯 지나갑니다. 그 순간 르클레르의 머리를 지켜준 것은 바로 이 헤일로였습니다. 사고 직후 공개된 슬로우 영상과 리플레이에서는 알론소의 차 바퀴가 직접 헤일로에 부딪히는 장면이 뚜렷하게 포착됐고 만약 헤일로가 없었다면 치명적인 머리 부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당시 르클레르는 루키 시즌을 보내던 중이었고 이 사고는 헤일로가 처음으로 드라이버의 생명을 구한 순간으로 기록됩니다. FIA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줄스 비앙키의 비극이 샤를 르클레르를 살렸다. 이 사고는 헤일로 도입을 둘러싼 반대 여론을 잠재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모터스포츠 역사 속에서 헤일로의 존재 의미를 최초로 증명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결정적 순간. 그로장은 스로틀을 열고 가속 중이던 상황에서 앞쪽 차량을 피하려다 우측으로 급격히 움직입니다. 그러나 옆에 있던 다닐 크비악과 접촉하며 균형을 잃고 220km의 속도로 가드레일을 정면으로 들이받습니다. 충돌의 강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차량은 두 동강이 났고 연료가 분사되며 즉시 거대한 화염이 피어올랐습니다. 현장을 본 모든 사람들은 살아남기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약 27초 뒤 화염 속에서 한 사람이 걸어나온 장면이 생중계로 전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그로장이었습니다.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바로 헤일로 덕분이었습니다. 헤일로가 없었다면 차량 앞부분이 가드레일 사이에 끼이는 순간 그로장의 머리는 직접 충돌을 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FIA는 사고 직후 조사 결과를 통해 헤일로가 가드레일과의 직접 충격을 분산시켜
운전석 주변 공간을 유지시켰고 그로장의 생존 가능성을 결정적으로 높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로장 본인도 병원에서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헤일로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이 사고는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고 헤일로가 단지 이론 속의 장치가 아니라 실제로 생명을 지키는 구조물임을 다시 한번 확실히 각인시킨 사건이 되었습니다. 2021 시즌 해밀턴과 베르스타펜은 극도로 치열한 챔피언십 경쟁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장감은 몬자 그랑프리에서 마침내 폭발합니다. 레이스 중반 두 선수 모두 피트스탑 직후 트랙에서 만나게 됩니다. 베르스타펜이 바깥쪽에서 과감하게 파고들었고 해밀턴은 자신의 라인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두 차량은 서로 맞물린 채 연석 위에서 튕겨오릅니다. 그 순간 베르스타펜의 레드불 차량이 공중으로 솟구쳐 그의 뒷바퀴가 해밀턴의 머리 바로 위로 떨어집니다. 심지어 해밀턴의 헬멧 위를 타이어가 살짝 눌러지듯 지나가는 장면이 슬로우 모션 리플레이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 충격을 막아낸 것은 바로 헤일로였습니다. 헤일로가 없었다면 뒷바퀴는 직접 해밀턴의 머리를 가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당시 해밀턴은 목 통증을 호소하며 메디컬 센터로 향했고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헤일로가 내 생명을 구했습니다. 예전엔 반대했지만 이제는 그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헤일로 도입에 공개적으로 비판적이었던 해밀턴이 직접 그 가치를 인정한 상징적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고는 기술이 전통을 이긴 순간, 그리고 생명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 얼마나 정당한 결정이었는지를 증명해주는 중요한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F1 데뷔 시즌이던 2022년 중국 출신 드라이버 저우관유는 실버스톤에서 열린 영국 그랑프리에서 커리어 최악의 사고를 경험합니다. 레이스가 막 시작된 첫 랩, 러셀과 가슬리 사이에 끼인 저우관유는 접촉 이후 방향을 잃고 차량이 완전히 뒤집힌 채 바닥을 갈아내듯 펜스 쪽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타이어 베리어와 펜스 사이의 좁은 공간에 차량이 처박힌 순간까지 저우관유의 차는 전혀 뒤집히지 않은 채로 지붕과 헤일로만으로 미끄러져 갑니다. 엄청난 마찰음과 스파크 속에서 카본 모노코크 외부 구조는 완전히 파손되었고 중계 화면에선 차량의 실루엣조차 확인하기 어려울 만큼 형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헤일로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는 차량이 전복되어 수십 미터를 미끄러지는 상황에서 드라이버의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구조물이 헤일로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사고 후 저우관유는 병원 검사에서도 큰 부상 없이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헤일로 없이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FIA 역시 이 사고를 조사하며 헤일로가 측면 압력과 전복 충격을 견딘 사실에 주목, 향후 구조 강도 기준을 강화하는 논의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는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에게 헤일로는 모든 방향에서의 충격을 고려해 설계된 장치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헤일로는 더 이상의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는 F1의 상식 그리고 생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헤일로가 완벽한 장치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헤일로는 차량의 공기 흐름을 방해해 공기역학적인 성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고 작은 파편에는 완벽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습니다. 또 드라이버가 사고 직후 스스로 탈출하거나 구조대가 접근할 때 구조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FIA와 각 팀들은 헤일로 구조를 더욱 강화하고 공기역학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페어링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디카 시리즈에서는 투명 캐노피 형태의 에어로 스크린을 도입해 작은 파편까지 막아주는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첨단 센서, 새로운 소재, 더욱 빠른 구조 대응 시스템까지 결합한 새로운 안전장치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한때 못생겼다, 전통을 망친다,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던 목소리는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한 장치라는 인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헤일로는 단지 기술의 진보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F1이 기억하는 비극의 역사, 그리고 생명을 지키겠다는 책임감이 담겨 있습니다. 오픈힐 레이스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드라이버의 생명을 지키는 방법을 찾아낸 헤일로. 이 장치는 앞으로도 계속 모터스포츠가 더 안전해지는 미래를 향한 가장 단단한 방패로 남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헤일로에 관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